이렇게 뵙게 돼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운데서 할까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주임 신부님, 차 신부님께서 이 생활 다시 보기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신모 신부님 말씀 들으셨죠? 그것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성가도 부르시고 다 하셨지만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지금 이제 의정부 교구 고양동 성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지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보좌 신부를 1년 했습니다. 보좌 신부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주임 신부를 서울 교구 때 이제 신사동에서 1년을 하고 또 1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본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당을 가게 되면서 이제 소공동체를 이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교구청에서 좀 일을 하고 이제 그 주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소공동체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소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소공동체를 하긴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본당을 못 나오는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당 나와서는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소공동체를 왜 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가, 이런 설문을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교구에서도 하고 또 평화신문, 가톨릭 신문에서도 하고, 특히 이제 교황님 오시기 전에 교황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과 함께 한국 교회가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1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 한국 천주교회의 문제점 1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는 거.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늘 1위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 또는 뭐 거기에 부록같이 이렇게 붙어오는 것이 성직자의 권위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뭐 신부님들이 뭘 잘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왜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다들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 성직자 중심의 교회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본당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인사를 하는 첫 강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 노원본당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노원본당의 역사, 이 노원 지역의 역사부터 노원본당의 역사를 쫙, 그리고 뭐 초대 신부님 또 누구셨고 이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쫙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현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원 본당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면 신자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아, 우리 신부님이 정말 사목도 열심히 하시고 게다가 여기 오시기 전부터 벌써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는 어떤 성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노원 본당의 사목 회장님, 사목평유회 회장님이 새로 되셨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그런 식으로 쫙 취임사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자기가 본당 신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보통 사목평유회 회장님들의 취임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을 잘 보좌해서 본당 신부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 신부님의 사목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그런 이제 취임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사목 목표나 이런 것이 뭐 이런 소공동체와 뭐 이런 거니까 제가 그것을 잘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본당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합니다. 우리 평신도 봉사자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와 봉사자는 같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평신도 봉사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신부님을 잘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어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신부님께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평의회의 목적인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신부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냥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부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만 돕는 것이 지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잘 활성화가 잘 되고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본당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신부님이 영성적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신부님이 막 카리스마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좋은 행사도 하시고 막 또 그렇게 부지런하셔가지고 뭐 레지오 후나도 다 들어가시고 뭐 이제 뭐 구역장 모임, 남성 구역장 모임 이런 데도 다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신부님 최고죠. 그런 본당이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본당이 바로 성직자 중심의 본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이 다 하시잖아요. 신부님이 많이 움직이실수록 이 본당이 활성화가 되고, 그 대신 그 신부님 떠나시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예요. 우린 다른 걸 알지도 못하고 다른 거 하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는 얘기는 신부님들이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부임하면서 바랬던 것은 뭐냐면, 제가 본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당이라는 것은 사실 가봐야 아는 거죠. 제가 뭐 이런 본당을 만들겠다 딱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당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저는 제가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평신도들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 차이점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다 알려주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쓰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후계자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너희들이 다 내 일을 돕기 위한 그런 종이나 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본당에서 실현이 되려면 우리 평신도들, 특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다 알아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해보고 이제 그 사목회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뭐 얘기도 좀 해보라 그러고 좀 맡겨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해보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듣고.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12사도 그 뭐 하여튼 예수님이 기도해서 뽑으신, 정말 밤새 기도하고 뽑으신 그 12사도들도 맨 정말 예수님 정말 내일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막 싸우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참을성이 없으셨으면 아예 냅둬라, 내가 다 한다. 근데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돼. 그런 거 해도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소공동체의 핵심은 사실 이런 자율적으로 정말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구역 반장님들이 이제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요. 구역반 모임 이제 소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역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본당에 허드렛 일이죠. 본당에서 뭐 해야 될 거 있으면은 사람들 동원해서 뭐 계란 그리고 성당 청소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물론 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고 청소해야 되는데 나오라고 그러고 사목회나 이제 신부님 결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만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힘이 나는 거는 신부님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없으면 본당이 안 돌아갑니다. 이걸로 이제 힘을 얻는 거지, 실제로 내가 봉사하는 이 일 안에서 보람을 찾고 성숙해 나가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공동체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데에는 우리 신자분들이 사실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신부님들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제 평신도들은 대개는 이제 좀 공부를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박사 다 뭐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뭐 엄청 똑똑해지셨어요. 그런데 그 옛날 우리 그 성인들, 또 이제 이번에 새 복자들 이런 분들 보면 백정 출신인데도 엄청 말을 잘해요.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국문을 봤는데 뭐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거의 뭐 강의를 해요. 그 포졸들한테, 형리들한테. 백정 출신인데, 까막눈인데. 근데 우리 그 옛날에 다 그랬었습니다. 그 이제 공소회장님들 다 교리하시고 다 이제 그냥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부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것밖에, 밖에서는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생각대로 정말 이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소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럼 그거를 평신도들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게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봉사자를 뽑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뽑으실 때 막 밤새 기도하고 나서 뽑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뽑죠? 우리는 어떻게 뽑냐 하면 대충 사회에서 잘 조금 이제 나가시고 이렇게 성격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다니시는 분, 재정국과장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런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은 이 사회에서 배운 이거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평신도 지도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양성이 없이는 이 소공무체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생활 다시 보기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거 뭐 좀 말장난 같기도 해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이제 사람을 낚거라. 요즘에 사람 낚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거는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거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다시 보기라는 것은 뭐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뭐 교육이라는 말도 써요. 교육에 이제 훈련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사실 그게 우리 의정부교구 사무국장 강신모 신부님이 이제 만드시긴 했는데 그냥 어디서 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강 신부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까르딘 추기경님 노동청년회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셨던 까르딘 추기경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근데 그게 노동청년회의 청년들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찰, 판단, 실천. 이제 요 원리가 우리 사회교리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제 우리 뭔가를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우리가 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심화교육이라는 지금 교재가 기본교육이라는 교재가 있고 심화교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 심화교육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뭐 깊다기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아주 뭐라 그럴까 특공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고양동 성당이 있으면서 그 의정부 5지구 한 열 몇 개 본당이 있는데 그 지구에 이제 교육 담당을 맡으라고 해서 이제 맡았어요. 교육 담당이 이제 곧 구역 담당이죠. 남성 여성 총구역 구반장 교육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일환으로 이 생활 다시 보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눔식 교육입니다. 이게 뭐 교육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요즘에 보셨죠. 요즘엔 예비자 교리도 함께하는 여정인가요? 그거 이제 나눔식으로 교리를 합니다. 뭐 성서 공부도 나눔식으로 하죠. 이 나눔식으로 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이게 모든 교육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눔식의 교육은 뭐냐면 제일 좋은 점은 내가 그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내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강의식은 뭐냐면 강의식도 장점이 있어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쫙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다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돼서 자기 것이 되느냐? 그거는 뭐 모릅니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렇게 돼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눔식으로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눔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4명입니다. 24명. 우리 노원본당의 반장님들 몇 분이세요? 100명은 넘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24명씩 하려면 이게 이제 4주간, 심화교육은 5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심화교육은 또 기본교육이 24명이고 심화교육은 20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4그룹으로 이제 하는데 한 그룹이 5명밖에 못 합니다. 이제 나눌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각 본당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20명을 뽑았어요. 잘 봉사하실 수 있는 분, 구역장님, 반장님 중에서 20명을 뽑고, 저희 본당에서 또 따로 하려고 본당에서 또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월요일밖에 없어요. 만만한 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마다 오전에는 우리 본당, 오후에는 지구 해가지고 5주를 우선 했습니다. 근데 5주를 하면서 보니까 좀 어려워요. 5주 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부랴부랴 5주를 더 할 수 있게, 그 심화를 더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10주를 했습니다. 10주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어려워요. 역시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모임,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본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역 반장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재인데, 그러기에 이것은 너무 어렵고, 이것을 배워가 가지고 이것을 전달해 가지고 하는 그걸 생각한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서 기본 교육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요걸 조금 이따가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일단은 관찰, 판단,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찰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생활일지라는 것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이걸 만남일지라, 그 이름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내용을 생활일지라 그러면은 무슨 또 이제 반장님들한테 생활일지 쓰라 그러면 또 물거리 하나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만남일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일지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쓰는 것만으로,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명에 대해서는 써라.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어떻게 3명 못 만난다. 그러면은 뭐 전화나 문자 카톡 한 거라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은 이제 그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 이웃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생활일지를 쓰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분이 이제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2시간을 수다를 떤 거예요. 재밌게 2시간을 수다를 떨고 집에 와가지고 이 생활일지를 쓰려고 딱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건 다 기억이 나는데 친구가 얘기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에 한 70%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 듣는 거에는 30%는 양반이고, 거의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얘기를 준비해요.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버스에서 이제 그 중학생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 차례를 기다리는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남는 것은 나만 남는 것입니다. 나만, 내 얘기를 그 사람이 얼마나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어요. 서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난다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써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이거 쓰라고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랑 꿈에서 얘기를 하는데 꿈속에서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이웃을 이제 보통 어디서 만나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줄에 사는 이제 복도식이 아니고 이제 두 줄에 사는 그 이제 가족들을 서울만 해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동네마다 이게 순차적으로 시골에 가면 애들이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두 줄에 사는 분들의 이름은 얼굴은 이렇게 아는데 애들 이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 공부 잘해요?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이죠. 맨날 안녕하세요가 다였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리더십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성 부역장님들 교육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리더십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 이름만 외웠을 뿐인데 리더십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반장님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반장님들이 반원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반원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하고 모이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뭐 전달 사항, 본당에서 뭐 있으니까 이제 물론 성사표도 나눠줘야 되고 다 일이 있어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그거하고 또 뭐 반모임하고 이게 우리의 그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반장님들을 위한 기본교육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이에요. 반장의 역할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반원들을 돌보는 것이다. 절대로 반모임하는 것이 반장의 역할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제 소공동체를 할 때 반모임을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반장님들이 거의 이제 뭐라 그러죠? 정신노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비스 센터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장으로서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가 하기가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모임 좀 나와라. 반장이 아닐 때에는 나도 좀 튕기고 그랬었는데 반장이라는 그냥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바쁜 건 알지만 얘기는 다 바쁜 거 다 알죠. 그렇지만 좀 나와라. 이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정말 반장 몇 년 하시고 나면은
정말 어디 숨어서 어디 동굴에서 좀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근데 반모임이 그 주된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모임 물론 하면 좋죠. 많은 사람이 나오면 좋고 거기서 또 그 복음을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나눔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반장의 임무라는 것은 반원들을 돌보는 것이다. 반원들이 반장의 책임인 것이, 반모임이 반장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생활일지 뭐 만남일지 쓰지 않아도 관심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기억도 잘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나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또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뭐냐?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그냥 이웃에 대한 어떤 뭐 물론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이 불편한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정말 천사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뭐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을 쓸 때, 생활일지 만남일지를 쓸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절대로 나의 느낌을 쓰지 말고 사실에 대해 팩트, 사실을 써라.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구역장님이 이제 길 가다가 반장님을 이렇게 봤어요. 반장님도 나를 본 것 같은데 인사를 했는데 정말 그 속된 말로 쌩까고 그냥 다 가신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이제 일지를 쓰는데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다. 무시했다라는 건 나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면 이제 뭐 팩트를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반장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반장님은 사람을 무시한다. 나한테 대해서 나를 좀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은 이분이 실제로 뭘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못 본 척인지 뭔지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사실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도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거기서 나 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에 하다 보니까 못 봤나 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에휴, 얘는 그냥 제껴놓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느낌을 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지를 않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담게 되면은 사실은 사실보다도 느낌을 자꾸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거북해지고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실 가장 큰 숙제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특히 반장 구역장님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성당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이면 믿음도 없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부딪히고 저 사람만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도 나 위주, 봉사도 나 위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내 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묵상을 아무리 해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좋아하시죠? 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전에 교황님이 누구시죠?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조금 무섭게 생기셨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이시고. 근데 이제 어떤 추기경님이 필리핀 추기경님이신데 베네딕토 16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성직자들, 뭐 주교님들, 신부님들한테 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 신자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복음, 또 교리,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웃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우리가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다 아는데 정작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바리사이가 율법학자가 물어본 질문이죠. 내 눈에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알고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저절로 사랑합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활 다시 보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웃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나누기 7단계를 보면은 복음에서 시작을 해요. 복음을 일단 읽고 시작을 하죠. 복음에서 우리가 마음에 닿아오는 거, 그거를 우리 삶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약간 처음에는 참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맨 그 소리입니다. 똑같아요. 이 복음이 나와도 그 소리, 저 복음이 나와도 그 소리.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웃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복음도 예수님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일지를 쓰시는데, 만남일지 이걸 쓰시는데 일기하고는 다르다는 거. 첫 번째, 일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일기는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느낀 거. 근데 이 생활일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만난 사람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는 길게 쓰면 좋아요. 그렇죠? 내 느낌을 이렇게 잘 쓰면 좋은데, 이 생활일지는 짧게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기는 하루를 마치고 저녁 때 보통 쓰시죠. 생활일지는 그때 쓰라는 거예요. 하여튼 시가 틈 나는 대로, 사람을 만났으면 바로 그 이후에 시간 나는 대로. 왜 안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느낌은 많이 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 이걸 쓰는데 간략하게 써야 그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첩이나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다가 또 쓰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기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다 쓰지 않죠. 내가 딱 이제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대한 느낌과 이렇게 쓰는데, 생활일지는 내가 여러 명을 만났으면 그걸 다 써요. 물론 수십 명을 만났는데 다 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만남, 같이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거 쓰게 됩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느낌보다는 사실을, 팩트를 써라.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1박 2일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4주, 이제 기본 교육이 4주가 되면은 첫 번째 때부터 이 생활일지 쓰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그 기본 훈련 4주는 결국 생활일지를 쓰는 훈련이에요. 그 어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또 우리 구역관장님들의 역할과 또 할 일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 4주 동안 자기가 계속 이걸 쓰면서, 이제 물론 그 이후로도 쭉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서 이웃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이제 기본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심화 교육은 뭐냐? 심화 교육은 뭐냐면, 이제 심화 교육이 결국 이게 이제 관찰, 판단, 실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심화 교육입니다. 이 내가 이제 그 만난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가족일 거예요, 아마. 가족을 제일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많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걸 쭉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이것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생활 다시 보기잖아요. 생활 쓰기가 아닙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보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성입니다. 반성. 내 생활을 돌이켜보는 거. 그래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보다는 되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시죠. 하루하루. 1년이 뭐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가죠. 점점 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가는데 이것을 내가 쓰고 기록하고 다시 돌이켜보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도 많이 만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이 구역장 반장 몇 년 하면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는가? 일만 죽어라고 했지 뭐 별로.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다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생활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물론 달라져요. 쓴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지지만 이것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다시 보다 보면은 뭔가 주제가 하나 나와요. 요즘에 우리 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한데, 아니면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생활일지에 써놓은 것을 쫙 모아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아까 관찰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생활일지 자체가 관찰이에요. 관찰해서 써놓은 건데 그것을 다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이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런데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천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영성 훈련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활일지는 특히 우리 구역반장님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5주, 10주를 하고 나서 다시 기본교육 교재가 나와가지고 기본교육을 4주를 했어요. 14주를 한 거죠. 월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분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동반자라고 하는 그 봉사자, 이것을 실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서 9분을 뽑았습니다. 지구에서 9분, 본당에서 8분을 뽑아서, 본당에서는 그분들이 본당 이거를 교육을 하고, 또 지구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9분이면 2 팀이 되는 거예요. 4명씩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거의 쉬지 않고 1년 동안 한 10개 본당인데, 뭐 작은 본당은 좀 묶어서 하기도 하고, 화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8,000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팀으로 8명이 이제 아예 2곳에서 계속 2번을 하는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하는데 그거 좀 저도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무튼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장님들이,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걱정이 많았던 것이, 우리 반장님들, 구역장님들도 이제 그 시골로 갈수록 좀 고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원래 이게 이제 청년들 하던 거고 뭐 그런. 근데 다행히도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 받아들이는 게. 근데 구역 반장님들은 잘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첫 시간 때부터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솔직히. 원래 교육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시간도 다 일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반장 이제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또 사주 교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받습니다. 신부님들이 다 받으라고. 근데 벌써 첫 시간에 이거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였네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부족했던 거다. 정말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기쁘지가 못하고 보람 있지가 못하고 계속 힘이 빠져나가고 어떤 힘을 얻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힘만 들었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일 중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감이 오는 겁니다, 우리 구역반장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본당들 중에서도 이제 요리조리 빼다가 마지막에 받는 본당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총구역장님들은 이제 총구역장 모임을 하잖아요. 지구 총구역장 모임을 하면 이제 그 본당 이제 총구역장님은 우리 본당은 특히 뭐 다들 일하시고 다 바빠가지고 뭐 싫어하는데 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총구역장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해보라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본 교육이 완전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교님도 처음에는 뭐 하도 뭐 이 생활 다시 보기 교육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그 신자분들이 이렇게 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서는 이거구나.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막 우리 사목교서, 금년 사목교서에는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생활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그런 그러니까 반장님들의 역할은 반원들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모임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전에는 반장님들이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뭐 반모임을 뭐 이제 매주 하는 데도 있지만 뭐 대개는 그렇게 못하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용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모임 보고서를 썼었어요. 그 전에는 반장님들이 쓰는 보고서가 반모임 보고서였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물론 이게 반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반장 활동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양식을. 그래서 그 안에 반모임에 대한 것도 있어요. 반모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반모임 뭐 이렇게 어디서 몇 명 모였고, 근데 거기다 쓸 때는 반모임 때 뭐 성경 묵상 나눔한 거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반장님 입장에서 이 반모임 때 있었던 일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묵상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평소에 아파서 못 나오시던 어떤 어르신께서 이번에 나오셨다든지, 하여튼 어떤 이제 자매한테 이렇게 진행을 좀 맡겨봤는데 아주 잘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모임을 하잖아요. 반장님들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 구역 모임 때 나누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생활일지에서 보면은, 생활일지에서 이거는 생활일지를 쓰고 내가 이제 활동한 거를 쓰는데, 반모임 외에도 이제 활동한 게 있죠. 가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또 뭐 성당에서도 누구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활동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생활일지, 만남일지 쓰는 그 재료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그 관찰한 것 중에서 요 하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에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뭐 이런 이제 사정이 있고 뭐 이러시더라,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에 한 번씩 그 구역 모임을 하려는 거예요. 구역 임원 모임이죠. 그러니까 구역장님하고 거기 뭐 부구역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회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 이제 반장님들이 있겠죠. 그럼 구역장의 역할은 그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반장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장님들이 잘 일하고 또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챙기는 그런 어떤 도구가 이 원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이 교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생활일지, 만남일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우리 사목국에 이제 수녀님이 계신데,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차피 그 수녀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 수녀님의 그 과가 있죠. 사람들마다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데 이 수녀님의 과는 우리 서로 그냥 각자 잘 살자, 이런 과입니다. 남한테 너무 남이 나한테 관심 갖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나 봉사해야 되니까 또 봉사하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거 피곤하고, 이런 문제, 그런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이 이제 이 교육 이전에 이미 이제 강 신부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이 관찰 판단 신찰 이거를 생활일지 쓰는 걸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도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사람 눈에 좀 많이 띄고, 예를 들면 한번 병원에 이제 갔다가 그 병원 앞에 있는 식당에 이제 딱 가서 이제 혼자 밥을 드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혼자 밥을 드시는, 식사를 하시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신자도 아니고 뭐 그냥 나 조용히 밥 먹고 이렇게, 뭐 수녀님이라고 또 그분이 뭐 반갑게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수녀님이 생활일지를 쓰다 보니까 생활일지 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아유, 병원에 다녀오시나 봐요. 병원 앞이니까 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수녀님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반가워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다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부인이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일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꼭 쓰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내 딸하고 얘기를 했어도 딸 이름을 쓰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내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연령회장님을 만났어도 꼭 이름 본명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하고 이제 인사할 때,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이분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실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기도를, 그러니까 이분이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또 이분이 이제 이 수녀님이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를 타면서 이제 기사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뭐 요즘 뭐 별일 없으세요? 뭐 이제 사시는데 별일 없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질문.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별일이 있어요. 수녀님 속으로 잘못 걸렸다.
괜히 물어봤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또 그 얘기를 잘 하는데, 이 수녀님이 평소 이 생활일지를 안 썼으면 절대 그런 거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훌륭한 수녀님이에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과가 그렇게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과가 아니라서. 근데 이 수녀님은 정말 내가 이 생활일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변했다. 근데 우리 반장님들 반장 됐다고 갑자기 과가 변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 보면은 흉악범들 얘기가 나와요. 흉악범들. 근데 어떤 때 영화를 보면서 그 흉악범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사형수에 대한 영화 이런 거. 그 영화를 쭉 보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정말 흉악한 죄인데 공감이 가요. 그리고 공감이 간다는 게 그 죄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이 그냥 무조건 흉악하고 정말 그런 사람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흉악범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본당에 정말 멀쩡하게 같이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적고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결국은 정말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생활일지 만남일지요 생활 다시 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실 이율배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강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그러면서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시무님께서 우리 노원본당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심만 불러일으키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온 것뿐이고요. 절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본당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14주를 했죠. 14주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나눔식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봉사자들을 양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파견 나가건 여기서 하건 또 그분들을 계속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진짜 그 10개 본당을 다 이제 이 교육을 마치고 우리 본당 봉사자들도 다 마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센 이제 요구가, 심화교육 언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받고 나서 이제 반장님들이 한 4분의 1이 교체됐는데 그분들 다시 교육 안 시켜줍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심화 교육을 빨리 하고 본당마다 이제 봉사자 동반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당에서 자체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움이 남성들이 어렵습니다. 남성 구역장님들도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봉사자들, 동반자들이 다른 본당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저희들은 최소한 8시는 돼야 이제 모일 수가 있는데, 8시 넘어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다른 본당 가서 봉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가능해요. 본당 자체로 할 때는 조금 늦더라도 이게 가능하고 주말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본당은 이제 남성 봉사자들도 다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봉사자 아닌 분들, 그러니까 구역반장님들 아닌 분들이 우리는 안 시켜줍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교재가 사실 구역반장님들을 위한 기본교육 교재에는 예환이 뭐니 이런 게 다 구역반장님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성 구역장들과 남성 봉사자들을 위한 그런 교재가 따로 또 나왔어요. 기본교육 교재가. 그리고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 있죠. 그분들도 사실은 이 예비 신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것도 가르치는 게 중심이 아니라 돌보는 게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 교육을 또 이걸로 이제 하는 교재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견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반장님들 다 심화 과정을 가능한 한 다 하시고 동반자 과정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구역장 반장님들이 이제 그 견진 교육을 이제 또 이렇게 봉사를 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 물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반장님들이 거의 1년에 3분의 1 정도 바뀌시죠. 뭐 보통 평균 한 3년 하시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교육하면 또 바뀌고 나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 반장 활동하고 구역장 활동 봉사하는 데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체험하신 걸 얘기하실 때 가정에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분은 저랑 이제 하신 분인데 나는 뭐 자매님인데 아이들이 계속 자기한테 일방적이라고 엄마는 너무 일방적이야 라고 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소리 인정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일지를 쓰다 보니까 자녀하고 얘기한 거 그리고 그걸 자녀 입장에서 이제 심화해서 그런 게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일방적이었구나. 심지어 남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또 변화됐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봉사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체험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 교육도 그걸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본당, 그러니까 고양동 본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 거의 본당에 열심히 다니신 분은 다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것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 여기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심화까지 다 받고 해가지고 정말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봉사자도 달라지고 또 봉사자들끼리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구에서도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재가 나와 있는데 기본 교육은 여러 가지 교재가 나와 있지만 심화는 하나입니다. 심화는 결국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기본 교육에서의 그 이제 생활일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심화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것까지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일단은 이건 맛배기도 아니고 그냥 소개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께서 이것을 주임 신부님은 뭐 이제 우리 사목의 달인이시죠, 달인. 이제 저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제 본당을 쭉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사목을 잘할까? 우리 신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데 이 교재를 이제 강 신부님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이 교재를 쭉 읽어보시고 딱 감이 오셨다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또 설명을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임산부가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보면은 정말 기뻐한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노원동 본당, 특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 생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얻으시고 또 정말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성장을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좋은 강의 해주신 변승식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통해서 만남 일지라는 스티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반장님들 지난번에 구반장 원래 회의 때 받으셨던 독서